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 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제가 조국의 이제 촛불 집회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서 나온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뉴스를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 전에 기록관, 문재인 기록관을 별도로 신설한다라는 뉴스가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느닷없이 불같이 그런 화를 냈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었었죠. 그리고선 그 기록관 건립을 취소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사실 그거 뭐 문재인이가 그 경로했다, 몰랐다, 뭐 이런 얘기 뉴스가 나왔었을 때, 고민정이가 이제 대변인이 발표를 했을 때 사실 그 믿는 우파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들 워낙 이 사람들은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뭐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없었던 일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걸 이제 추진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유야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별도의 얘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으면, 보수 우파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가 없었으면 이런 게 다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깜빡깜빡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왜 방송에 나오는 게 어디서 이제 그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사실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좌파들이 탄핵 때 자기네들이 그 거짓 뉴스들,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덕을 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지금은 자기네들이 덕을 봤었던 유튜브나 이런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그 장애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 보수 우파들의 그 유튜브 방송을 없애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사람을 잘라내고, 그 사람이 본인이 이제 자의에 의해서 사퇴를 했죠. 아마 그때는 이제 청와대와 마찰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 사람이 결국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서 유튜브 방송, 특히 이제 유튜브를 지목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들을 만약에 검증을 안 하고 필터링을 안 하면 그 운영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가 되겠죠, 유튜브 코리아라든지 유튜브 아메리카가 되겠죠. 이런데 과징금을 10%를 때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온갖 이득은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정작 자기네들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되고 지장이 되니까 이제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해서 탄압을 하는 거죠. 게다가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 방송들을 검증하는 인력을 써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방송 수십만 개씩 올라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검증한다는 건, 사람을 쓴다는 건 누굴 쓰겠냐? 전부 자기네들 그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나 학생들을 이제 또 거기다가 꽂아 놓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그 친구들은 일자리도 얻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방송들만 좋게 이제 필터링을 해서 우파는 전부 이제 싹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좌파들은 봐주는, 이런 걸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정권이 진짜 막장이다. 저는 솔직히 진짜 막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관 논란의 경로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달 정도 전에. 그런데 말이죠, 그게 이제 거짓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입만 열면 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예전에 김종인 그 전 대표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했었던 김종인 대표 같은 사람은 문재인과 이야기를 하려고 대화를 할 때는 꼭 녹음기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들어갈 때 나올 때 말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만큼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건 인간적인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다소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하는 거는 정치가로서도 도의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정치가로서 자질이 없다라는 거죠. 정치가도 상황의 논리에 좀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하다못해 김정은이조차도 삶은 소대가리 그러면서 문재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항상 거짓말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29일 2020년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 참석자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봉을 땅땅땅 두들긴 사람이죠. 거기에 문기록관 예산이 포함이 돼서 그때 의결해서 통과가 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 그리고 자기는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경로했다? 독자적으로 한 것이지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제가 자꾸 상식, 비상식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보통 말이죠.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기억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든지 얼핏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걸 양심이 있으면은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뻔뻔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도 그 양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상식 있는 사람은 행동이 약간 움찔움찔하거나 주저주저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조국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진실되고 상식선에서는 굉장히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예전에 했었던 말은 전혀 기억을 못하면서 남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한테는 자기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국가를 다스린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걸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 성완전 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자진 사퇴하라고 계속 압박을 했어요. 결국 이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자진 사퇴를 했죠. 나중에. 현직 총리 신분으로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받을 수 있나?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조국권을 딱 거기다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성완전 리스트 관련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퇴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했고 그 결과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총리 신분으로 이제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자, 조국은 어떻습니까? 조국은 가족 관련 의혹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부인이.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피의자로 소환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법무부 장관을 자진 사퇴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박 대통령 대신 그 앞에 문자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문 대통령 굉장한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원리 원칙이라는 게 뭐야?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게 똑같은 이론과 똑같은 원칙을 잣대를 들이대는 게 원리 원칙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했었던 옛날 말 그대로 조국한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국 사퇴하라고 해야 되고 문재인 자신이 피의자로 소환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마땅하고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이야기에 걸맞는 행동이 아닌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하고 저때하고 말이 다르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이번에 운동권 주사파 출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거짓말, 그 다음에 표리부동, 그 다음에 위선, 가증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정점이 누구냐? 현재 나와 있는 사실로만 봤을 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운동권의 민낯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면 이미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해야 마땅한 사실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고, 또 본인이 사퇴를 한 걸 주저주저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시켜야만 정상적인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이 정권의 민낯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어제 뉴스에서 문재인이 검찰 개혁안을 제출을 하라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했죠. 그건 이제 압력이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지시한 게 상징적이다.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6개 특수부 폐지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예상보다 많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문재인과 조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조국에게 자존심 상해서 절대로 구걸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6개 특수부 폐지안을 보고선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과 같은 사람에게 검찰의 목숨을 구걸하거나 검찰 조직을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최소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면 조국에게 검찰의 개혁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검찰의 조직이나 목숨을, 그 다음에 위치를 구걸하는 그런 처신이었고 사고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조국 수사를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봐도 조국에게 검찰의 위상 그런 걸 맡기느니 차라리 둘 중에 한 사람은 낙마하는 것이 진정한 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튼 의외긴 의외였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제 이 검찰 개혁안을 보고서 이제 문재인이 그 다음에 조국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건 이제 공은 문재인과 조국에게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검찰 개혁을 할 게 없는 거죠. 조국이 자기가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부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특수부 축소는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정작 이제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가족이 특수부 조직을
조사를 받게 되니까 특수부를 축소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검찰 개혁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자, 당신 말대로 축소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검찰 개혁할 게 뭐 있나? 우리가 이렇게 세게 우리 오히려 내부에 살과 뼈를 지금 깎았는데,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았는데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네, 더. 이런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은 내가 진다. 수사는 계획대로 간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은 오히려 문재인과 조국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가 조국에게 검찰 개혁안을 보면서 만족하냐라는 질문에 답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답을 할 수가 없죠. 딱 얻어맞은 기분일 겁니다. 예,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